자, 먼저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최근 미국 증시가 상당히 탄탄한 그런 장세. 미국 FOMC 성명서에서 표현하기를 현재 경기 상황 및 지수 상황, 증시 상황을 뜻합니다. 솔리드란 표현을 했죠. 단단한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현재 전 세계 증시는 미국 증시로 탄탄한 그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태에서 우리 증시도 그런 강세 흐름 선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까지 이제 합류하는 그런 모습으로 특히 연말 장세, 연초 장세까지 연결될 수 있는 현재 중세용주 장세 내지 코스닥 활성화 장세가 이제 펼쳐진다는 것, 정책 환경도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등이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봤을 때 몇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오늘은 옵션 만기죠. 사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좋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좋고요. 또 그 한가운데 바이오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영향을 여태까지 받았거나 또 향후 옵션 만기 이후에 다른 변화가 생길 소지가 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바이오 쪽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좀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고요. 또 글로벌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미국 증시 못지않게 탄탄하게 승승장구했던 시장이 바로 옆에 있는 시장 일본 시장이었습니다.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2% 넘게 급등했던 그 지수가 막판에 크게 흔들리면서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종합지수 진폭이 무려 4%나 됩니다. 위치가 낮은 상태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거래 수반한 채 큰 폭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일단 우리 증시에 직결되는 그런 변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변수, 즉 현재 약간 경기의 신호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현재 검토를, 그 점은 계속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전반적인 상황은 옵션 만기 이후에 또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수급 환경이 바뀌면서 대응 장세가 다시 펼쳐질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또 시각을 어느 특정한 섹터에 묶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연한 시각과 그와 관련된 전략을 갖고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슈를 좀 빠른 속도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달러 가치는 최근 들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죠. 달러 인덱스는 94.0 정도 수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약 4%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한때 1111원까지 내려갔던 것이 현재 1116원, 1115원 정도로 현재 되돌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도 비슷하게 한때 현재 975원까지 떨었던 것이 현재 980원 정도로 이제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 국채 가격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도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갔다고요. 지금 2.5%대에서 현재 2.3%대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 현재 국채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는 것이죠. 역시 채권 시장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좀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현재 경기 상황이 매우 좋다는 것이죠. 현재 어제 나온 일본의 경기 동향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8개월째 연속해서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정도의 기간은 사상 두 번째 장기 기간이라고 하죠. 그런 정도로 일본 경기가 좋고 이와 관련돼서 현재 니케이 지수가 급등을 했다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니케이 지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것이 글로벌 전체 약간 부정적인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하지만 기조에 깔려있는 일본 증시 강세에는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좋고 또 엔저가 바탕이 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한 상장 기업들의 약 거의 3분의 2 정도가 실적이 크게 개선된 상태로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하죠. 그런 것이 뒷받침이 돼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지언정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로 봤을 때 좀 부러운 것은 일본 은행에서 계속 확장책을 펼치는 가운데 매년 80조 엔의 국채 매입과 동시에 ETF 6조 엔을 좀 매수합니다. 결국 상장 지수 펀드로 매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로 따지면 60조 원이 넘어갑니다. 결국 일본 증시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일본 은행이 인위적으로 증시를 부양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에 따른 후유증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동 문제가 좀 불안합니다. 사우디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죠. 대규모 숙청이 있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어떤 내홍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는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최근 이틀 동안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전체 흐름은 유가 강세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 옵션 만기죠. 기본적으로는 현재 금융투자나 또는 우정사업본부 또는 외국인들의 그동안 매수차익 청산, 잠재 매물 크기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터였고요. 실제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대기 매수세, 일본 증시에도 영향을 좀 받은 듯합니다. 현재 대기 매수세가 그동안 유보됐다가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재개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내일 거쳐서 다음 주에 바로 우리 시장에 진행이 된다면 외국인 매수와 함께 대규모 매수가 되겠죠. 다시 삼성전자 위주의 대형주 장세가 다시 표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히 개별 종목에 치중하시는 분들은 그런 흐름까지를 고려해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섹터 쪽에 기술적으로 보면 좀 과열 신호가 부분적으로 또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선도주,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TC중 같은 이런 종목들의 장중 변동성이 크죠. 위아래로 진폭, 장중에 움직이는 주가 변동폭이 큽니다. 또 그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장했던 TC중 같은 경우에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어갑니다. 3일 연속 1조 원이 넘어갔고요. 오늘도 그 못지않게 거래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과열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쪽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섹터 내 그동안은 빅3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바이오주들이 선별적인 강세를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은 무더기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도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러한 모습은 단절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약간은 현재 과열 신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또 후발 재료주들이 순차적으로 장중에 초과 급등을 합니다. 한 15%, 20%, 심지어는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그런 종목들도 속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 DNA 링크가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ATGN, 큐리오트, 또 차바이오텍, 또 일신바이오, 영인푸온티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거래 분출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고요. 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이른바 NR 종목, not rating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 종목,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참고사항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도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현재 실적이 부진한 그런 종목들, 신라젠이나 TC준이나 큐리언트나 또는 매지온 같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웬만한 대형주들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은 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